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체인지 마이 라이프입니다. 박영규 작가님의 책 50에 잃는 노자를 읽어보았는데요. 단순한 삶이 주는 행복에 대한 내용이 있어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출판사는 원앤원 북스네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단순함에 위대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간결한 삶, 단순한 삶, 숨 쉬듯 가볍게 살아가는 게 인생 후반기 저희 모토이자 소원이죠. 인간관계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간단하고 심플한 게 좋습니다. 관계가 복잡해지면 삶이 번잡해질 수밖에 없죠. 과거의 제가 그랬습니다. 방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명함이 좋기 1천장은 넘더군요. 제 인생 전반기는 1000갈래 이상 얽혀 있었던 셈입니다. 요즘 자연인이라고 하는 TV 프로를 즐겨봅니다. 도시의 번잡한 생활을 접고 심산유곡으로 들어가 자연이 주는 재료를 가지고 밥을 지어 먹으며 살아가는 자연인들을 볼 때마다 나도 저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법정 스님을 좋아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죠. 종교인들 가운데 산속에 오두막을 짓고 소박하게 살다간 수행자가 들어있는데 법정 스님이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미국의 자연주의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도 그런 부류의 인물이죠. 소로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콩코드의 월든 호숫가에서 작은 통나무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손수 땔감을 장만하고 자연이 주는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외부와 격리된 채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살았죠. 소로는 당시 자신의 일상을 월든이라는 책으로 표현했는데 단순하고 간소하게 살아라 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소로는 소유를 줄이고 일을 줄이고 생각을 줄이고 그로써 번뇌를 줄여 간소하게 사는 게 행복에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역설하였죠. 헬렌 리어링과 스콧 리어링 부부도 소로와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자연주의 철학자들입니다. 이들 부부는 조화로운 삶에서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고 말하였죠. 리어링 부부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우선 음식부터 간소하게 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리어링 부부의 상차림을 보면 한 끼에 기껏해야 두세 가지 음식을 먹었을 뿐이죠. 그렇게 먹고 건강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 부부의 생을 보면 그런 반문이 기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남편 스콘 리어링은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았고 아내 헬렌 리어링도 큰 탈 없이 92살까지 살았으니까요. 고대 그리스 시대의 현인으로 불리는 디오게네스와 에피쿠로스도 단순 소박함의 도를 일상에서 실천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오게네스에겐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권력보다 햇빛 한 줄기가 더 소중하였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이 모든 선의 시초요, 근원이라며 큰 기쁨보다 균형 잡힌 조용한 쾌락을 삶의 목표로 삼으라고 권고하였죠. 그러기 위해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실컷 먹지 말고 적당히 먹는 게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도는 길입니다. 다니기 쉽고 편한 길이 좋은 길이듯 삶의 진리를 뜻하는 도라는 것도 행하기 쉽고 간편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도 일상적으로 따라하기 어려우면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이죠. 중국 당나라 때의 일입니다. 백거이가 도림선사의 명성을 듣고 진망산으로 찾아갔죠. 백거이는 이백, 두보와 함께 중국 당나라를 대표하는 3대 시인입니다. 도림선사는 늘 나뭇가지 위에서 저하선을 해 세상 사람들은 그를 조과선사라고도 불렀습니다. 새둥지 스님이란 뜻이죠. 또 까치가 그 끝에 둥지를 짓고 늘 가까이 해 작소화상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백거이가 찾아간 날도 도림선사는 나뭇가지 위에서 참선을 하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고 백거이가 물었습니다. 스님, 그곳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스님이 답하였죠. 그대가 서 있는 곳이 더 위태롭소. 백거이가 그 까닭을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지위가 강산을 진압하고도 남음이 있는데 어찌 위태롭다고 하십니까?
스님이 대답하였죠. 장작과 불이 서로 사귀듯 식의 성품이 멈추질 않으니 어찌 위험하지 않겠소. 세상 지식을 함부로 자랑하지 말라는 스님의 말에 체면이 깎인 맥거이는 다른 화두를 던졌습니다. 도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스님은 답하였죠. 악을 멀리하고 착하게 살라는 겁니다. 너무 뻔한 소리에 백거이가 다시 물었죠. 아니 그 정도는 3살 먹은 어린애도 아는 것 아닙니까? 이에 스님은 말하였습니다. 그렇소이다. 하지만 80 먹은 노인도 제대로 행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적으면 얻게 되고 많으면 미혹을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인은 하나를 품어 천하의 표준으로 삼는다. 1이라는 숫자가 가장 간단하고 쉽듯 도란 지극히 쉽고 간단합니다. 하나를 품어 천하의 표준으로 삼는다는 건 가장 간단하고 쉬운 것에 도가 있다는 뜻이죠. 물론 도림선사의 말처럼 도는 간단하고 쉽지만 삶 속에서 제대로 행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일상을 소박하고 간소하게 만든 후 꾸준하게 실천하는 게 삶의 도를 실천하는 지름길이죠. 만물의 시작은 하나입니다. 이 간단한 원칙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죠. 우주는 작은 점 하나에서 시작되었고 인간도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작은 세포 하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의상대사는 법성계에서 말합니다. 하나 속에 모든 게 있고 많은 것 속에 하나가 있으니 하나가 곧 모든 것이고 많은 그것이 곧 하나를 이룬다. 단순함이 삶의 집중력을 높입니다. 행복의 비결은 단순하죠.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복잡해집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고민도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세상은 한없이 단순해지고 고민거리도 줄어듭니다. 무엇을 할까 결정하는 기술보다 무엇을 하지 않을까 결정하는 기술이 행복에 더 필요하죠. 이것저것 많은 걸 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게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정리 전문가 곤도 마리아이가 말한 것처럼 그러기 위해선 언젠가는 쓰겠지 하는 마음으로 쟁여둔 물건과 설레지 않는 물건들, 소용이 다한 물건들을 미련 없이 버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도 말합니다. 현명해지는 기술은 무엇을 무시해도 되는지를 아는 기술이다. 단순하게 사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집중에 있죠. 먹을 것, 입을 것, 신을 것, 사는 곳을 최대한 단순하게 줄이면 진짜 좋아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에 신경을 덜 쓰고 에너지를 덜 쓰면 중요한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여력이 그만큼 더 많아지게 됩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세상이 너무 복잡하기에 당연히 해결책도 복잡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라는 무력감에 빠지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의외로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아무리 크고 위대한 업적이라도 언제나 작고 소박한 하나에서 시작하죠. 큰 바다는 졸졸 흐르는 시냇물 한 줄기에서 비롯되고 태산은 흙 한 줌에서 시작됩니다. 법정스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하나가 필요할 때 둘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둘을 갖게 되면 그 하나마저 잃어버립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게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죠. 만족할 줄 알면 비록 가진 것이 없더라도 부자나 다름없습니다. 행복의 척도는 필요한 것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워져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시고 행복하세요.